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의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외국인 362조 베팅 5월 전에 조용히 매수할 큰손들이 쓸어 담은 찐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특히나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정한 박스권 시장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 5월 24일 쿼드 악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쿼드 악재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쿼드라는 것이 미국하고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연합해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체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 사실 이 상태에서 쿼드 연합이 중국을 겨냥해서 공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자금이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옮겨갈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한 번의 하락은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이 신저가를 이탈하면서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금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한 종목들, 확실한 이슈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상한가에까지 급등을 한 종목 중에 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지? 좀 의문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베셀 베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플라잉카라는 뉴스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분히 상한가에 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저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주식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럼 왜 플라잉카가 굉장히 유망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주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 후속 종목들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수익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그 이유와 종목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플라잉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플라잉카란 도로를 달릴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상 도로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로 꼽히고요. 플라잉카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별도의 이착륙 시설 없이 수직으로 기체를 띄우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잉카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수직 기체를 띄우고 수직으로 기체를 끼우고 내릴 수 있게 설계된 플레잉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이유를 아시고 이 얘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플라잉카 간단한 역사는 뭐냐면 200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 개발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2006년도에 벤처 기업이 설립이 되었고 2009년에 2인승 도로주행 비행기 더 트랜지션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비행기가 어떻게 초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제 지금 진짜 정말 옛날에 꽤 오래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보시기에는 허접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비행기를 개조한 것 같은 느낌을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프로펠러가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타지는 못했고 딱 2인용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시작됐거든요. 실제 플라잉카 연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기 시작하냐면 2016년 4월에는 구글 공동 창업자가 투자한 스타트업에서 개발 중인 플라잉카의 시연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에 맞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수직 이착륙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하고 3년 후 첫 공식 라이드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 및 멜버른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행기 모양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뀐 모습이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개발사 업체인 지금 현재 해당 업체에 4,566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이 업체는 에어버스,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에어택시를 설계하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에어택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프로펠러 모양이 달리면서 뭐랑 굉장히 비슷해지냐면 이 지금 헬리콥터 모양과 굉장히 흡사해지는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모양은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고요. 법인명 슈퍼널로 성하고 1,700조 시장에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 수직 이착륙 장치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떠냐면 와 굉장히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그 헬기조차 헬리콥터조차 타본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레저를 특히나 즐기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해서 빠르게 이송해서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정말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헬리콥터 공중 헬리콥터 모양의 이제 이런 지금 현재 기기를 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신 분들이 그냥 이 정도가 한계지 헬리콥터는 특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플라잉카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큰 손들이 주목하면서 투자를 단행했을까? 그 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 못해도 몇 조 원 규모의 몇 천억에서 몇 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간단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플라잉카가 주목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도시에서 이동보다 하늘에서의 이동이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보다 더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화면을 지금 의 상대 앞차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을 찍고 그 현재 상황을 AI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피할지 혹은 내가 어떻게 이동할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앞에 차도 있고 뒤에 차도 있고 옆에 차도 있고 대각선 차도 있고 신호도 봐야 되고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순식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땅 위에서 변수가 많다는 거죠. 뭐 비가 오거나 뭐 안개가 끼거나 이런 날씨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도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앞뒤 옆 대각선까지 전부 다 차가 어떤 상황인지, 속도는 어떤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 현재 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산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단점이 있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신호도 인식해야 되고 속도도 인식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너무나도 높은 기술의 장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플라잉카는 어떻죠? 지금 현재 비교적 우리가 감안해야 될 만한 생각해야 될 만한 변수가 많나요, 적나요?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겠죠.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뭐 앞뒤 옆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날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공중 지금 현재 하늘에는 사실상 플라잉카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현재 시점이 아니고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건 뭐 새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그 공항 주변이면 큰 비행기라든가 사실 이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많이 생각할 만한 게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플라잉카라는 것이 도입되기에 기술력의 장벽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고민할 만한 게 좀 적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플라잉카라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바로 플라잉카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플라잉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작점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대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플라잉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잉카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워낙에 변수가 적다 보니까 이 법률을 만들고 제도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이미 만들어지는 헬기 착륙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통 이제 비행기가 있는 곳은 공항이 있겠죠. 이 공항은 따로 엄청난 투자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립할 만큼 만들어야 될 만큼 한정된 이 착륙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돼 있거니와 이런 곳이 만드는데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듭니다. 근데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수직 이착륙 위아래로 바로 내려앉는 거니까 헬리콥터 구조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헬리콥터와 비슷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엄청난 도시 기준 건축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헬리콥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착륙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안전을 위해서 보강 정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헬리포트 및 구조 공간 설치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일정 수준 이상 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게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당장의 플라잉카가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용화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빠른 이동이 필요한 VVIP들의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용화하기 이전에 보통 이것을 이용을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빠른 이동이 필요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군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군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동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용을 함으로써 이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큰 이득을 국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고 기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국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VVIP의 수요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계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계층이 확실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술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는 만큼 초기에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으로써 많은 경제적 절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카가 더욱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리고 마지막 엔진 중심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모터 중심의 전기차로 바뀌어오면서 부품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품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동력 체계, 이제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 전기차 시대에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다들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새롭게 미래 먹거리로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플라잉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두면 망해갈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바로 이 기업들이 망하는 걸 두고 보지 않고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플라잉카는 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속도 붙는 플라잉카 시대 국토부 도심 항공 정책팀 생긴다. 항공 정책팀이 생겨서 관련된 플라잉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준비하고 지원을 하는 구조를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에는 13조를 시작해서 전체 2040년에는 741조. 지금 현재 당장에 30년만 하더라도 몇 배가 올라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6배 가량이 뛸 만큼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플라잉카 관련된 이슈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타격이 심한 게 특히나 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이를 갈고 전기차 시장으로 과감하게 넘어갔어요. 예.
과거 이악 물고 넘어갔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을 8 조를 들여서 인수를 할 만큼 지금 노조들한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제 도끼가 오른 상태입니다. 도끼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로봇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로봇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자동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 기업을 인수한 이유는 사람이 필요 없지 노조가 사람들이 필요 없어도 바로 현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전기차가 바로 이런 자동 시절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중심으로 지어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기 자동차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빠르게 밝혀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망해 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품 기업들이 이대로 망하게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차가 플라잉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런 플라잉카 정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술의 발전이죠. 처음에는 중요한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초금의 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좀 더 내가 급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플라잉카를 통해서 우리가 도로가 아닌 조금 더 빠른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도심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 삶이 굉장히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신기술도 존재하지만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가. 서서히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가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기술들이 좀 더 싼 값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살리기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고 박살난 상황이죠. 안 그래도 과거 직전 진보 정권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기업들을 도산하지 않고 살릴 수 있을 만한 방안 그것도 그냥 좀비 기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 자동차 기업들이 실제 살아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모두가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좀 복구를 하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는 플라잉카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저는 플라잉카 관련 종목들을 전체 3개 종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한 개는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 가지 종목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베셀인데요.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지금 현재 관련된 국책 사업을 수행 중이며 수직 이착륙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2004년도 6월 설립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으로 먼저 성장을 했으나 지금 현재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바로 베셀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국책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과제에 선정돼서 개발에 들어간 기업들은요.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 개발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베셀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과거에도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제가 대장주격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나중에야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제가 전에 가장 처음에 여러분께 일진파워를 추천해 드리기 시작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략 230%까지 올라갔고요. 초기에는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원전 SFR 기술의 국책 사업을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베셀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국책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책 사업이라는 키워드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꼭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기업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근데 주가가 굉장히 높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직접 찍으시기보다는 이 관련 종목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잠깐 흑자가 좀 나는가 싶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지만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좀 영업이익은 적자, 이제 단기
투자 이렇게 재무 상태가 그래도 워낙에 많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뭐 회수도 됐다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좌 상태가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가 굉장히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거금 100%라는 굉장히 실적이 불안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현재 상태인데요. 물론 나중에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대장주격 종목이었지만 파동이 가장 크긴 하지만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실적이 그 정도로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베셀이라는 기업들보다는 다른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꼭 많은 종목을 찍어야겠다라고 하실 때만 공략하시고요. 요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는 게 추천드려요. 흐름을 보신 데만 활용하세요. 자, 직접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바로 기산텔레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산텔레콤은 자회사에서 항공, 한해, 안전, 무선 사업의 핵심 기술인 지금 현재 DVOR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플라잉카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직접 플라잉카에 들어가는 동력, 그러니까 날아가는 데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통신, 실시간 항공에서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겹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자 노선이 있고 길이 있을 건데, 그죠? 자동차 길이 있듯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보이지 않지만 보통 이제 항공 지금 현재 그 우리 하늘에도 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겹치게 되고 잘못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위성 통신 기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신 장비하고 합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기산텔레콤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현대제이콘과 모피언스를 통해서 각각 방위산업 부문과 항공산업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요. 상용화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방위 산업에 바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방위 산업이란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한국을 지키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가에서부터 이제 막 좀 출발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기술력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기산텔레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산텔레콤을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네온테크라는 기업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온테크 간단히 볼게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플라잉카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습니다. MLCC 절단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드론 산업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군부대 정찰용 드론 구매 사업에서 지금 현재 7개에서 8개 정도의 업체와 경쟁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수주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이미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다만 뭐 저는 지금 이제 기산텔레콤이 가장 대장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 걸 추천드리고 그 후에 제가 여러분께 네온테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최근에 적자 폭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산텔레콤도 과거에 적자가 났다가 그래서 최근에 흑자로 좀 돌아섰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때문에 잠시 적자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막 적자폭으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점 실적은요. 안 좋았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기업이 굉장히 제일 좋거든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이 좋습니다. 안 좋았다가 좋아진 이력이 있는 최근에 좋아졌던 이력이 있는 기산텔레콤이 좀 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판단 기준에 따라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2021년도에 좀 적자가 났었지만 이번에 기산텔레콤이 다시 한번 이 플라잉카 관련된 업종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매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넣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네온테크라는 종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드론 관련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관련 종목은 그럼 이제 이 네온테크가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관련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직접 관련 종목. 이거 드론 관련 종목이지. 사실 이 기업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플라잉카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물론 드론하고 플라잉카하고 그렇게 그게 크게 구조가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지만
직접 관련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온테크라는 기업은 제가 조금 좀 후순위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기산텔레콤 먼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여러분들께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네온테크 그다음에 베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음 베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업이 제일 좋긴 한데 확실히 고점에 있다. 이미 고점에 올라갔다는 점 때문에 베셀을 여러분들께 좀 배제시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타 스캘핑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만약에 베셀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충분히 떨어져 주면서 우리가 한 4천, 5천 원 이하 자리가 오면은 배세를 공략하는 게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만약에 저평가를 받고 좀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세를 먼저 공략하시고 지금 당장 내려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산텔레콤을 중심으로 투자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들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도대체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항상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있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뭘 해드리냐면 급등 추천주 우리가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욕심부리지 않고 3%에서 평균적으로 한 100% 사이에 상승세가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80% 확률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가 나오면 한 3에서 10%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100%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10% 그리고 수익 날 확률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85%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단기 급등 추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하락장 시장에서도 확률은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황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결국엔 주식시장은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자료집 지금 지금 자료집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각자 있으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 버튼에 클릭하셔서 검색 버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혹은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제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주 포착주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뭐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7월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내고 있죠. 최근에도 1월, 2월, 3월, 지금 이제 4월도 높은 수익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굉장히 빠른 유튜브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다양한 빠른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분한 관심에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고자 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만 명 구독자가 달성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뭘 드리고 있냐면 극비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2022년도 하반기 100%까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과 섹터, 이슈와 테마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 방법, 그리고 종목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구독을 하시고 유튜브 구독을 꼭 하시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 리뷰 여러분께 잘 5개 남겨주시고 그리고 해당 게시물 지금 현재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하트 버튼을 왼쪽 아래에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 들어가시고 급등 추천주에서 지금 공지글에 있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드리기로 했는데 바로 뭐냐면 급등주를 자동으로 포착해 주는 자동 검색기입니다. 자동 검색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저기 급등주 포착 자료에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급등주 포착 자료 포착기 요거 영상을 보시면 설정법까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포착기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많은 정보들과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이런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에 나셨다라는 모습을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유튜버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뭐 엄청 착한 사람이라서 엄청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 저는 고정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고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 가장 큰 단점인 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 스스로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셨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이득을 챙겨가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이득을 챙겨가는 게 좋겠죠.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100% 무료 자료만 충분히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 그런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주 지금 이제 포착기 그리고 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유튜브 꼭 눌러주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3만 명 구독자 혜택까지 꼭 반드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다운로드 받는 방법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에 바로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달아놨어요. 가장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각자 이메일 주소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핸드폰 번호는 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위해서 일부러 안 받고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께 100%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자 만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잘 이용하시면서 많은 이득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이 이득을 얻어 가신 것이 아닌 저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